예, 들으신 것처럼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예정보다 이틀 앞당긴 데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기로 돼 있던 국회 본회의도 무산될 지경에 처했는데요. 여야 대치 속에서도 조금씩 출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김철근 동국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잠시 후 이제 오전 11시에요. 환경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바로 직후에 이제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안을 고시하게 되는데, 자, 원래 당초 5일 아니었습니까? 확정고시가 3일 정도 앞당겼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정부가 이렇게 앞당긴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 아니면 이제 그 고시가 2일 이후, 그러니까 오늘 어제 이후죠. 어제 이후는 언제든지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확히 말하면 행정부, 그러니까 교육부 차관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후에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 5일쯤 하겠다라고 했다가 한 이틀 당긴 것이죠. 아마도 이제 논란이 계속 확산되니까 현재 그 의견들이 들어온 의견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쟁점이 어제 오늘 쟁점이 아니라 벌써 한 달 동안 뭐 언론을 보더라도 똑같은 이야기 반복입니다. 그래서 뭐 그 많은 뭐 국민들 의견도 비슷한 대동소이하게 나왔을 거고 찬성한 측의 주장 거의 비슷할 거고 반대한 측의 주장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더 끌면서 이 논란이 더 끌면서 뭐 민생이랄까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이제 되는 대로 빨리 하자. 그래서 고시를 오늘 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김 교수님, 어차피 정부는 이제 맞춰진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야는 계속해서 그 와중에 평행선을 걷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협상의 여지, 뭐 제안하는 건 있었어요 서로. 하지만은 이게 더 원만하게 뭐 이렇게 합의라 전혀 뭐 어떤 뭐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오늘까지 가게 된 상황, 파행의 원인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렇게 막 밀어붙여서 그 혼란을 빨리 끝내겠다. 뭐 국민 분열이나 이런 걸 빨리 끝내겠다는 그 취지로 뭐 급하게 그 확정고시를 잡은 것 같은데요. 그건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민적인 합의, 그 사회적 동의를 좀 구하는 이런 절차들이 충분히 있는 이후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국정화 반대라는 여론이 훨씬 높아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인데도 굳이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말입니다. 최근에 12.8 재보선이 있었어요. 재보선에서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적대적인 어떤 그 정쟁 관계로 들어서면 여야가 완전히 진영 논리로 딱 그 대립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당내 여러 세력으로부터 뭔가 공격을 받고 이런 어려운 위치에 처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도와주는 꼴. 뭐 혹시 내가 농담 삼아 엑스맨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2, 3일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오늘 땡겨서 하는 것도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고시를 해서 이제 집필이 되고 교과서가 나오게 되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오늘 뭐 언론에 보니까 그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학교 현장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을 방법을 연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학교 교장과 그 교사들이 사실 재량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대안교과서나 참고교과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실제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국정교과서는 가져와서 쌓아놓기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실제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도 많은 이런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정부 여당이 이걸 굳이 이렇게 밀어붙여서 그 적대적인 어떤 관계, 진영 논리 싸움으로 갈라치기 전술을 계속 쓰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건 내년 5월,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진영 대결 구도로 가야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총선 전략이 숨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님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뭐 이건 총선 전략으로 뭐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현재 역사 교과서에 문제 있다는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초에 이미 우리 역사 교과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했었고요.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가 그 당시 대표가 아니었죠. 평의원 시절에 현대사 바로보기 교실을 열어서 의원들을 상대로 우리 현대사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 그런 이미 교육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년 전부터 논란이
이 문제점을 예.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총선 결과론적인 총선 전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시발점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틀 앞당겼다는 것은 뭐 예. 저도 제가 보기에 이틀 굳이 앞당기나 뒤로 하나 큰 상관없다고 봤는데 교육부 앞당겼습니다. 예, 교육부 뜻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국정화가 되면은 현재 이제 검인정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검인정 교과서가 사실 저는 이제 이게 다양한 교과서가 아닙니다. 하나의 교과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거기와 다른 교학사 교과서가 나왔었지요. 근데 교학사 교과서가 나오니까 특정 학교에서 채택하려고 하는 순간 이른바 예. 진보단체는 좌파단체에서 시위하고 제가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전화를 해가지고 거의 뭐 반협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예.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이제 국정교과가 막을 수는 있는 것이죠. 채택을 할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국정교과서로 공부를 시킬 수 있으니까. 예. 물론 현장에 가 있는 뭐 좌파 성향의 교사들, 선생님들 또 전교조 출신의 선생님들이 다른 교육을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교과서 채택은 국정교과서 현재와 같은 예. 일방적인 건 없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 이 문제는 결국은 선거가 정리를 해줍니다. 예. 뭐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건 선거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국민의 뜻을 묻는 가장 최종 절차가 예. 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야당도 이 기회에 이걸 선거 공약을 내세우고 예. 그래서 만에 마음에 안 들면은 자,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서 법을 바꿔서 이걸 바꾸겠다 하고 선거 공약 내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시민단체처럼 시민단체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켓팅하고 예. 여론전을 하는 거지만 예.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정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선거를 통해서 이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과도의 거리에 나선다든지 하는 시민 예. 운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정당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어야 모두 총선 전략이라 한다면 어차피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전 10시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어제 밤샘 농성을 하고요.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정의의 국회의장이 조금 이제 조정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의 모습, 지금 농성도 지금 뭐 15개월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회 본회의, 보이콧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유연한 대처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역사학교에서 국정화 문제가 예. 어찌 보면 예. 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쳐놓은 덫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예. 진영 논리로 가기 위한 이런 상황에 그 덫에 걸려들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야당은 야당대로 본인들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국정교과서 문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도 있고 예산안도 있고 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로지 국정교과서 문제만 가지고 올인해서 진영 대립을 해갖고 예. 야당이 과연 득을 볼 것이냐. 실제로 국정교과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을 때 예. 10월 28일 날 재보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재보선 결과는 15대 2로 물론 투표율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예. 15대 2라는 참패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이대로 가지고 가서 내년 총선에 네. 방금 공약으로 걸으라고 얘기했는데요. 공약을 걸어서 야당이 만약에 패배를 한다. 그럼 국정교과서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칼라 TV의 다채널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흑백 TV의 단일 채널로 가자고 바꾸자고 하면은 그게 국민들이 용납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인 건데 야당이 잘하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공약을 걸면 그건 얘기가 되죠. 그렇지만 이미 한 차례 검증이 됐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대단히 국회라는 것을 가지고 국회가 최대의 무기입니다. 야당은.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영향력과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보시는 겁니까? 저는 유연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장기화하거나 그다음에 완전히 보이콧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역풍을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당장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항의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항의 차원에서의 간단한 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만은 그리고 그 본회의를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마치 뒤에서 뭐 그 뭐라 할까요?
그렇게 하듯이 그 뭐 고시를 바로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야당으로서는 화가 날 일이죠. 잠깐만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학종고시 꼭 발표되는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의 핵심은 지금의 검정교과서는 실패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황교안 부총리는 계속해서 이 교과서 집필 기준과 계획 등을 이야기했는데요. 4일 정도의 집필진 구성 편찬 기준이 발표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일단 총리와 부총리의 담화 그리고 부총리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고 지금 굉장히 총리 같은 경우는 그 화면에 편향과 왜곡으로 좀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 띄워가지고 설명까지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총리의 담화 지금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이제 현 정부가 그만큼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시켜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역점 두고 좀 마음이 급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총리가 저렇게 브리핑하듯이 설명하듯이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현재과 있었던 그 모든 그 논리랄까요? 현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들 종합 정리해서 오늘 고시하는 날 총리 입으로 직접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황 부총리 장관이 총리 역할을 좀 바꿔서 해야 되는 그 정도로 총리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는 예외적이었는데 그만큼 이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 교수님. 총리가 그 대국민 담화가 아니고 대국민 교육 같아요. 그런 좀 상세한 얘기인데 물론 뭐 다 양보를 해서요. 다 양보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손 치더라도 그것을 지금 8종의 국정교과서가 있는데 그걸 다 폐지하고 국가가 한 가지로 만들겠다. 이게 설득력이 있냐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8종류의 그 교과서가 그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면은 이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또 연구를 좀 해서 그 민간에서 해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단일한 한 가지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 교과서를 가지고 또 다른 논란과 분란이 생기면 그 비판의 논쟁에 국가가 가운데 쓴다는 거죠. 국가가 서면 국가가 국민 통합에 그 앞장을 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가 그 국정교과서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국민 분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8종의 그 역사교과서를 시장의 틀에 놓고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예전에 우리가 그 KS 마크라고 했던 그 공산품의 KS 마크를 찍어줬듯이 8종 중에 한 3종류 정도를 우수 검정 교과서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우수 검정 교과서가 그 학교 현장에 가면 아무래도 더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8종이 경쟁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그 자나 우 쪽에 편향되지 않는 뭔가 이게 중도 통합적인 교과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비판이나 시비에 걸리지 않아야 우수 검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시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그 풍부하면서도 그 바른 교과서를 좀 만드는 이런 경쟁력을 갖추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당대에 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강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문제 김 교수님 생각도 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8개 교과서는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99.9%가 8개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과서가 나왔을 때 이른바 8개 교과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담합이죠. 담합에 의해서 새로운 교과서가 진출을 못하는 겁니다. 진입을 못하는 거죠. 뭐 새로운 교과 채택하려고 하면은 정말 좌파 시민단체, 진보 시민단체 와서 집중적인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역사 교과서에 관한 지금 좌파 진보의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은 국정화가 저도 아주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 용어에 긴급 피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황은 너무 과도하게 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충격적인 방법으로서 좀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어느 정도 보급시킨 다음에 학생들의 사관이랄까 지식인들의 사관을 균형을 이뤘을 때 지금은 보수 교과서를 쓰려고 하면은 지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필자가 그 나오는 순간 진보, 좌파 학계나 지식인에게서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용이란 지식인들 가장 무서운 말이 어용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필지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시 말하면 이제 기울어지는 과도하게 균형 잡히지 않은 이것을 균형을 잡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정말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정치권이 이제 개입할 문제는 떠났습니다. 오늘 고시가 돼버렸습니다. 아.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는 이제 겁니다. 손댈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럼 이제 네. 이 문제가는 지식인들의 영역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이나 지식인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정당이 여기에 개입해서 예. 이래라 저래라 하는 단계는 아니고 예. 앞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당이라면 이제 선거 공약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필요는 있는 것이죠.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것이 정치 투쟁으로 변질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야당도 민생, 네. 정말 국민들은 민생이 중요하냐, 교과가 중요하냐면 대다수 국민들이 민생을 이야기합니다. 예. 야당도 그걸 알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야당 내에서도 뭐 특정 정파, 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난번 재보궐선거의 패배로 당권이 흔들릴 수가 있었는데 이 예. 국정교과서란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당을 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끌고 가는 그 효과가 예.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야당 내에서의 권력 관계, 야당 내에서의 그 투쟁 관계 예. 때문에라도 야당이 의도적으로, 야당 지도부죠. 야당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이 이슈를 키우고 갔다. 이런데 이제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단견입니다. 지금 이럴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야당이 계속 거리에 나간다든지 예. 투쟁을 한다면 예. 내년 선거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문재인 대표 그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농성 중인데 아마 야당도 오늘 대국민 담화나 홍 부총리 얘기를 좀 들었을 겁니다. 아직은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 자 아까도 이제 김 교수께서는 유연성을 좀 발휘해달라 이야기했는데 끝간대를 뭐 좀 출구를 찾든지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유연한 예.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야당 지도부는 강경 투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뭐 안영환 예. 의원께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야당의 당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당 밖에 신당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이 투쟁을 강경 투쟁으로 몰고 가야 당내를 좀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좀 길게 본다면은 총선까지 이게 과연 가져갈 수 있겠느냐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총선을 승리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박근혜 정부 3년에 들어와서 예. 이렇다 할 성과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그 성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 되고 국민들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야권이 지금 10년의 집권 경험을 갖고 있는 그 팀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만의 아전대와 비전을 내세우고 예. 그걸 가지고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진영 논리로 싸움만 하다 보면은 예. 결국은 반대밖에 못하는 이런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총선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김철근 동국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